네, 한국인이 받는 수술 중 3대 가운데 1위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은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많은데요. 요즘 네. 들어서는 40, 50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될 질환이 있지만 증상에 대한 정보조차도 제각각인 것 같은데요. 백내장 치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박영정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백내장을 걱정하지만 미리 점검하고 빨리 대처하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수술을 좀 더 늦게 할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수술을 너무 늦게 미뤄버리면 오히려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백내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내장 수술하고 우리가 밝은 시력을 찾고 싶은데 자기 자신에 맞는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수술적으로는 지금은 아주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하지만 백내장이 심한 경우는 대절개창을 이용하기 때문에 회복도 느리고 난시에서 시력 장애가 생기고 또 드물지만은 수술을 2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다음에는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요. 또한 사람의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듯이 키는 크더라도 눈이 굉장히 조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체가 백내장이 조금만 생기더라도 구조에 압박이 가하고 눈에 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병이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력 장애가 생겼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이 눈 건강 상태를 절대 혼자서 체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실제 시력이 좋아도 터널에서는 잘 보이는데 환한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신 증상이 계속된다면 백내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의 시력을 앗아가는 눈질환.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 건강 얼마나 정확히 보고 계신가요? 자, 전문가의 선택, 백내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에 하얗게 이물질이 생기면 백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백내장은 우리 눈속 구조물 속에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면서 시력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하얗게 보인다면 백내장이 과숙한 상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눈 안쪽에서 살이 자란다고 하는 익상편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용어를 익상편이 아니고 굿날개라고 하지만 이런 굿날개도 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고 네. 굿날개나 익상편 같은 것은 백내장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약을 넣은 후에는 눈을 깜빡거려야 약이 눈에 흡수가 잘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입니까?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슬퍼서 많이 울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코나 눈물이 입으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눈, 코,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루관이란 얇은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약을 정확하게 한 방울 넣었다 해도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오히려 배출이 되면서 입에선 쓴맛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때에는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위장장애를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안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안약을 정확하게 한 방울 저만 하고는 네네. 우리가 이제 저처럼 안경을 낀 경우는 이게 안경 코받침 부위를 살짝 누른 상태에서 눈을 감고 30초 정도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으로 내려간다는 전신 흡수는 줄어들면서 눈에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약 점환법입니다. 왜 저희가 여기 이 코 받침대를 눌러야 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울게 되면은 네네. 코나 입으로 나오죠. 그 연결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를 눌러주는 것이 눈을 감고 안약을 넣고 30초 정도 눌러둔다면 안구 표면에만 충분히 흡수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라식 수술을 받은 분들이 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수술 같은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까지 X가 2개 나왔으니까 네네. 예상대로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네. 자, 20, 30대는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라식이나 라섹 등 굴절 수술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노화가 되게 되죠. 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나이가 60대가 되든지 백내장이 와서 굴절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떨어진다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굴절 수술한 사람이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막을 깎으면 이 각막 공률이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에 중요한 공식에 사용이 됐는데 부정확하게 됐는데 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굴절 수술이 1년에 수만 명이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고 네. 또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 공식이 생기고 네. 새로운 기계들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수술을 하고 나면 막 이걸 정보를 백내장이 30년 전 후에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방금 이렇게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노안이랑 그럼 백내장은 어떻게 다른지, 원인은 노화가 맞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눈에서 우리가 시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여기에 있습니다. 꽃이 있을 때는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까만 창을 안과에서는 각막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굴절이 한번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드린 노안과 백내장이 관계된 수정체에서 다시 굴절이 된 것이 정확하게 시신경인 망막, 우리가 알죠. 황반이라는 부에 맺히게 되면 여기에 맺힌 정보들은 머리로 전달하는 연결신경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후두엽에서 이게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안과의 질환은 없더라도 머리에 질환이 있으면 시력이 안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우리가 3대 실명 질환 잘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농내장이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느냐. 오늘 말씀드린 수정체가 백내장이고요. 자, 시세포를 모여 있는 데가 시신경 황반부입니다. 여기에 시세포가 파괴되는 게 황반변성이 될 거고, 그럼 이 시세포의 정보가 머리와 연결되는 전선가닥이 부서지는 것이 농내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노안과 백내장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노안과 백내장을 일으키는데, 자, 먼 거리 볼 때 우리 20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운 거 볼 때는 얘가 피부 탄력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맺게 되지만, 하지만 자,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만, 자, 70이 됐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이런 변화는 대개 우리가 40대 중반부터 가까이가 안 보이는 노안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40대 중반부터는 이런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노안입니다. 그러면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40대 전에는 굉장히 투명하지만, 자, 여기서 40대 중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노랗게 바뀌거나 뿌옇게 바뀌면서 백내장이 오게 되는데 결국은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면서 진행한다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백내장과 노안이 있을 때는 정상은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력을 볼 때는 자, 가까운 곳의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요. 중간의 거리는 대개 우리가 60에서 1.5m를 보는데 모니터 거리나 주부들은 요리하는 거리가 여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먼 산을 보거나 뭐 3m, 5m 떨어진 거리를 정상은 이렇게 다 잘 보이지만, 자, 굴절에서 들어가는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백내장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거리가 뿌옇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자, 노안은 수정체가 뿌옇지는 않지만 탄력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가까운 거리만 잘 안 보이지만 진행하게 되면 중간 거리, 요리나 모니터도 잘 안 보이게 돼요. 하지만 원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게 노안과 백내장의 정상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을 집중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백내장이 자, 조금 전에 수정체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콘탁이 생기죠. 그러면 당연히 시력이 깨끗하지 않을 뿐더러 선명한 색감이 떨어지게 되고 밤에는 시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백내장이 초기에 있을 때는 이게 백내장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백내장이 위치가 후각부에만 딱 위치하는 경우에는 깜깜한 데 오면 우리가 동공이 커지죠. 이런 경우에는 잘 보이는데 오히려 낮에 운전하거나 밖에 나가면 잘 안 보여서 낮에 잘 안 보인다 해서 주맹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눈의 시간이 나이가 드는 시간보다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자, 백내장 어느 정도 심각하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 아시다시피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 우리나라에서 2016년 통계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수술의 23%가 백내장이고 그 건수가 무려 51만 8,663건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많군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안과학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과연 국민의 얼마만큼이 백내장이 유병됐나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40대에 11%가 있죠. 자, 노화가 진행되는 60대는 65%, 자, 70대는 거의 93%입니다. 거의. 그러면 80대는 어떻게 되죠? 100%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백내장은 그러면 시력이 잘 안 보이고는 실명의 제일 우선 질환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삶의 질, 특히 노년층의 삶이죠. 우리가 잘 안 보이게 되면 당연히 어디 가다 넘어지면 골절이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도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소외와 우울증이 가미되면 치매가 있을 수 있는데 백내장 자체만 해도 우리가 시각 정보가 떨어지면 치매를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안 보이면서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만 해도 삶의 질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백내장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과에 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늘 보는 색억등 기구라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검사기구로 눈 작은 새끼 동자를 키우게 되면 자, 백내장이 어디에 피질에 있는지, 자, 센터의 핵에 있는지 아니면 아까 주맹이 있는 후각부에만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진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백내장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를 보면 1번은 노화입니다. 예. 노화. 70대 이상이 93%니까 노인성 백내장이 단연 많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뇨의 합병증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근선이나 아토피아 같은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분에서도 합병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자외선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치는 경우 당연히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백내장이 있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내장은 진단은 안과의 색억등 검사기로 간단하게 진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치료법은 대개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네. 자, 약물 치료는 이게 주 치료가 아닙니다. 노화를 거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아주 백내장을 발견했다면 진행을 늦추는 데는 의미가 있게 되지만 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치아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하고 자, 다리 관절이 안 좋으면 인공관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으로 같이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 궁금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자, 이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했던 대로 백내장이 굉장히 진행됐다면 합병증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장을 해야 되지만 아주 초기 백내장이고 본인이 불편함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환자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40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는 운전도 하고 모니터도 보고 이런 환자들은 시력은 0.78이 나오더라도 뿌옇게 가리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래서 40대인 경우는 그 정도라도 수술을 해야 되지만 70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이라든지 다른 질환과 동반된 거에 따라서도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 생활에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백내장을 수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백내장 수술은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한번 검사할 때 아주 정확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밀 검사가 있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모든 수술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져야지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백내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 안전성에 관한 검사가 두 가지가 있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백내장 외에 아까 실명에 이르는 황반변성, 녹내장이 있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수술을 한다면 다들 굉장히 좋은 시력을 얻고 싶어 하죠. 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좋은 시력이 나올 수 있는가도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하고도 내가 계속 이물감 있고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안구 건조증 검사도 더불어 해야 됩니다. 자,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 안전성 검사는 백내장을 이제 세극등 우리 안과에 가면 기본 검사기로 진단할 수 있는데 위치가 핵에 있는지 피질에 있는지 후극부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자가 수술 계획을 달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좌측 사진에 보면 이렇게 외상에서 다처가 있죠. 자, 안전하게 수술하려면 이 모든 정보가 검사가 되어져야 되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전성 검사의 두 번째인데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까만 창이 아까 각막이라고 했죠. 이 각막 안에서 백내장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각막에는 어렵겠지만 이게 5가지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네. 제일 안쪽 세포를 각막 내피세포라고 합니다. 네. 이 내피세포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어날 때는 5, 6천 개로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다치면.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이 세포 수가 적다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부종이 생겨서 뿌옇게 되고는 심한 경우는 각막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각막 내피 세포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자, 좌측 사진을 보면 조밀하게 각막 내피 세포가 개수가 나오죠. 자동으로. 네. 3,000개가 넘죠. 자, 우측을 보면은 굉장히 커져 있죠. 이런 경우는 942개가 되죠. 자, 이 세포 수가 내가 90이면 이 세포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60에서 90대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는 대개 2,0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2,000개 이상이 된다면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1,000개에서 2,000개라면 수술하는 분이 이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 예와 같이 1,000개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수술 후에 각막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드물지만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서 안전성 검사로는 각막 내피세포 검사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내장이 있지만 수술해서 시력이 잘 보이려면은 동반된 3대 실명 질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 없어야 되는데 자, 용어가 어렵습니다. 안구, 빛간섭, 단청, 촬영 검사. 눈에 가면은 안과 가면은 안구 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백내장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다면 정확하게 내가 수술 전에 황반변성인가 녹내장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C세포가 이 사물을 볼 때 C세포가 모여서 이런 C세포들이 기능을 하는 데가 황반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위를 CT 촬영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처럼 시신경이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게 CT를 알 수가 있는데 아래 예를 보면 염증에서 찢어지거나 염증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황반변성은 C세포 아래에 노폐물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 노폐물이 피멍이 들도록 터지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백내장이 있는데 이런 질환이 동반되었다면 이만큼 시력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녹내장이죠. 녹내장은 이제 황반에서 받은 C세포의 정보를 시신경 유두라는 것으로 머리와 연결되는 전선가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선가닥이 끊어지는 게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CT를 찍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빨갛게 시신경 섬유 가닥이 많은 경우는 정상이지만 네. 자, 우측에 보면 이쪽 아래쪽에 빨간 부분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신경에서 이제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센터에서 우리가 시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걸 알았지만 안저 촬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 전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센터 외에도 가 쪽에 무슨 병변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이 나면서 시신경이 떨어졌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응급을 수술을 해야 되는 망막박리가 있는 경우고 또한 여기에도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흉터가 있습니다. 자, 백내장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자, 좌측 사진에 보면 백내장에서 모든 게 본인도 뿌옇게 보이지만 우리 검사자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를 수술하고 다시 안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고 흉터가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출혈이 당뇨 때문에 있습니다. 네. 이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은 수술 전에 전반적으로 뿌옇지만 여기에 무슨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뿌연 백내장을 통해서는 레이저로 저 부분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수술 전에 상당히 많은 검사가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검사를 했는데 황반 변성이나 녹내장이 발견됐을 때 백내장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지만 시신경이 잘 보이려면은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가 네. 수술 전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두 질환을 가진 분이 당연히 백내장이 오면은 또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백내장이 제거된 만큼의 시력은 향상은 있겠지만 녹내장과 황반 변성이 시력에 영향을 주고요. 또한 녹내장과 황반 변성이 있는 분이 백내장이 생기면 시력이 더 안 보이고 앞으로 이 병의 경과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럼 두 그렇군요. 개의 수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황반 변성이라는 것은 수술이 아니고 주사 치료가 되고요. 녹내장은 대개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은 백내장 수술하고는 눈에 주사라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개발된 이런 기계들은 안구 속 전체를 여러 가지 눈 길이다, 곡률이다, 이 수정체 두께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고 과거에는 백내장이 심하면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이 잘 안 된다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67세 남자 환자가 수술 전에 0.0이죠. 앞에 겨우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인데 백내장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도 최근에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기는 정확하게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도수를 삽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네. 수술한 결과는 놀랍게도 시력이 1.0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는 난시가 적은 환자입니다. 네. 만약에 난시가 있었다면 안경을 껴고 이렇게 보였겠죠. 그러면 이제 백내장 수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눈은 국소 마취에서 눈만 마취하게 되고요. 이 주 절개창을 하나에서 백내장 수술 기구들이 들어가게 되고 보조 절개창을 한두 개 넣어서 이제 기구를 조작하는 소기구들이 들어갑니다. 네. 눈은 방수랑 물이 차여 있기 때문에 그냥을 하면 안 돼서 자, 이게 투명 젤리라 같은 점탄 물질인 액체를 주입하게 돼서 수술을 해야지 안구가 보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정체와 백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형 절개술이라서 동그란 구멍을 내야지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이 정낭 절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기구 조작을 해서 수정체를 분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백내장을 끌어낸다 하는 게 아니고 초음파로 이렇게 분쇄하고 조각내서 흡입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게 다 흡입이 되고 나면 본인의 수정체 낭 껍질이 있죠. 이 속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주사기를 통해서 삽입하게 되면은 네. 수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뭔가 시원한 네. 느낌이 드네요. 수술하면 아픈가요? 또 전신 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중지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궁금증 한번 풀어주시죠. 예, 눈의 수술은 특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눈을 가리고 하는 수술은 모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눈 백내장 수술은 국소 마취, 눈만 마취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수술을 하셔도 되고요. 네. 자, 노령층에서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피를 맑게 하는 약이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통상적으로는 이런 약제들을 1, 2주를 끊게 되지만
물론 과거의 백내장 수술은 대절개로 이루어졌을 때는 출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 1, 2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소절개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의 출혈이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원래 복용하던 혈관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제를 복용하면서 하는 것이 수술에 안전합니다. 네. 네.